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 굉장한 소식이 지금 올라와서 팬분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가 바로 총 분석 내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뭐 짧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영상을 시작할게요. 임영웅님의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 티저 영상이 공개가 돼서 지금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폭발 사태예요. 자, 근데 1분 남짓하는 이 영상 속에 엄청난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갔거든요. 제가 그걸 하나씩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 제가 처음에 영상을 딱 키자마자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요거 시작할 때 그 배경음악이 깔리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밴드 음악 같기도 하고 단순 티저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 영상 속에 계속해서 배경음악으로 들리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뭐 일반 영화라던가 정말 예고편에서 들을 법한 노래였고, 이거 딱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멜로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임영웅님이 올려줬던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단독쇼 때도 그랬고 임영웅님의 신곡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쵸? 그때 어떻게 흘러나왔습니까? 배경음악으로 다 흘러나왔단 말이죠. 저는 요 도입 부분,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 티저, 오늘 올라온 이 따끈따끈한 영상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정말 처음 듣는 배경음악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왠지 도입부에 나오는 이 노래가 의미 없는 노래를 깔았을 리가 없다. 왠지 저는 이 노래가 2집 정규 앨범 수록곡이거나 타이틀곡이거나 굉장히 중요한 노래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아마 노래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김칫국을 마시는 걸 수도 있는데, 임영웅님이 항상 이 사랑의 진짜 노래의 멜로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독쇼를 하기 이전부터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멜로디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그런 노래인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알고 보니 그 멜로디가 다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2집 앨범 노래였다. 저는 이 도입부에 딱 등장하는 요 멜로디,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멜로디가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 수록곡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영상을 쭉 보면 우리가 당초에 봤던 빨간색 오픈카를 타고 임영웅님이 쫙 지나가는데, 이 빨간색 오픈카가 임영웅님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슈퍼스타답게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역시 차도 멋지지만 어떤 사람이 타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게 클래식카여서 제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KBS에서 이걸 대놓고 협찬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빠르게 훑어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장면들이 이제 쫙 나와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다음 장면부터죠. 임영웅 웰컴 투 LA라면서 시작하는 이 대목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 본 장면이 됩니다. 쭉 넘어가 보면 참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이 이 꿈만 같은, 정말 꿈만 같은 콘서트장에 내가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탁 꺼내요. 저도 LA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보지 못해서 이 느낌, 이 현장감, 사실 직접 느끼는 것만큼 느껴보진 못했지만 임영웅님 역시 상상 속에만 있었던 그 공연장에 왔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손잡는, LA 콘서트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나아가선 어땠죠? 공연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느낌이 참 좀 적었는데, 이 LA 콘서트 현장은 공간도 작았고 더불어서 이제 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다 마스크를 벗고 임영웅님과 팬분들이 소통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감격스러웠던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가까이에서 임영웅님의 손을 잡고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가까웠던 겁니다. 사실 이게
영웅시대 분들의 질서가 아니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리인데 역시 그 가수의 그 팬답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임영웅님의 팬 서비스를 영웅시대 분들이 고급스럽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이 멋진 모습,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다시 봐도 장관인 이 LA 콘서트, 확실히 극장에서 볼 때 느낌하고 또 다른 그런 세세한 부분들, 앵글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영화도 촬영을 했지만 요렇게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님의 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예능 방송까지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인데 이 모습부터가 우리가 참 놀랍죠. 대단한 큰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팬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탁 하면서 임영웅님이 이제 너무나 멋진 의상을 입고 등장을 했죠. 이 청자켓, 청청 세트. 항상 청청 세트를 입고 등장하는 우리 아티스트인데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영웅님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깜놀할 모습이 많이 나오죠. 임영웅님이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지냈었던 숙소에서의 이런 부시시한 머리, 막 감고 나온 머리에다가 막 스프 찍어 먹는 일상적인 모습들, 나 다 내려놨다. 그러니까 예전에 마치 그 임영웅님의 과거 현장 스케치 유튜브처럼 메이크업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었다라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막 웅망진창 숙소에서 그냥 뻗어 자는 모습들, 심지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번에 공개됐던 임영웅님의 이 스틸샷 보면은 뒷 배경이 뿌옇긴 했지만 한국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LA에서 촬영된 게 맞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임영웅님이 수면까지 취하는 모습도 막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마치 1박 2일처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밤을 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콘서트도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예능 촬영을 하느라 임영웅님이 귀국을 못했던 겁니다. 물론 휴식도 취했겠지만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임영웅님의 일상적인 모습들까지 다채로운 모습이 이번 예능 방송에 다 담겨 있었다는 얘기고, 쇼핑도 신나게 하는 영웅님의 모습. 근데 이거 뭐 쇼핑 또 임영웅이 얼마나 알차게 했겠습니까? 쇼핑하는 모습부터 참 놀라웠던 게 요 장면이 있었어요. 첩보웅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현재 있던 방송사가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팬분들 뒤에 서 있었던,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영웅시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이 근처에 와 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뒤돌아본 분도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는 여기에 임영웅님이 딱 서 있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장면들, 깨 같은 모습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예능 방송에 다 이렇게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당시에 이제 막 뉴스 방송까지 탔었던 모습인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가 또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서 계셨는데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 방송이 잡혔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대박이지 않나.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내가 방송까지 등장을 했네? 라는 생각이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어떻죠? 요렇게 장꾸 자유롭게 쇼핑하는 모습도 임영웅이 막 등장하면서 나중에는 인간 임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자, 요렇게 외부에서 열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오일장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뭐 중고 마켓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류를 이렇게 다 같이 판매하는 시장이 해외에서는 많이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의상도 막 입어보는 모습도 등장을 하고, 또 이렇게 LA 가면 또 얼마나 이 현장에 있는 헐리우드답게 요런 전시관이라던가 요런 기념품 판매점이 많거든요. 여기에 나왔던 모습들, 또 요 자켓 보이시죠? 노란 자켓? 여기 아시다시피 요번에 스틸샷으로 나왔었던 그때 의상입니다. 근데 막 길거리에 누워버리죠? 마치 배낭여행으로 온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요 애착 가방 역시 놓지 않고 메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이 헐리우드 거리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나가지고 악수까지 하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마블사의 앤트맨이라는 영화와 동시에 개봉했는데 또 예매율로서 승부를 벌였었죠. 요런 또 뭔가 교차적인 부분도 있고. 자, 나아가서 임영웅님이 너무 멋있게 타고 등장하는 요 스포츠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찾아보니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포드사의 머스탱이라는 차량인데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형성된 차 가격인데 이게 막 슈퍼카들처럼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처럼 막 수억 원대의 차는 아니지만 임영웅님이 탄 이 머스탱은 요즘 나오는 머스탱하고는 다릅니다. 딱 봐도 클래식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억 원이 넘어서 막 수십억 단위로 가는 차들도 많아요. 이런 차까지 KBS에서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을 위해 협찬 제공을 했다. KBS가 아주 작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이 스포츠카가 쫙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재미없어도 할 수 없죠. 라면서 그래도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놀라웠던 게 요 배경이 있잖아요. 요 배경. 이게 임영웅님이 LA 현지에서 촬영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게 임영웅님의 최근 신사옥, 임영웅님 회사 건물에 마련된 새로운 녹음 스튜디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왠지 신곡 공개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임영웅님이 녹음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이 직전까지 배경 멜로디가 막 나와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배경 멜로디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제 느낌입니다만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뭔가 스포일러를 요소 임영웅님이 많이 배치를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 KBS가 얼마나 지금 사활을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어제 올렸었던 영상을 토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요런 기사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연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순서를 쭉 나열해 보면 보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가 27일로 첫 방송된다라는 기사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와, 그만큼 지금 대중들과 영웅시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리틀 히어로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그냥 방송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지금 토요일 저녁 방송으로 왔다라는 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바로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보통 많은 지상파 방송사들은요. 드라마를 배치시켜 놓곤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대에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가 토요일 저녁 시간대로 지금 편성이 되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전 방송사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건 우린 아티스트 임영웅을 응원한다. 이건 맞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예능방송 흐지부지 시청률 나오면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본방사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널리 퍼뜨려서 초유의 시청률을 달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토요일 날 방송 시간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방송이 5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토토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마무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 날 보통 어떤 방송들이 21시부터 시작이 되느냐? KBS는 저녁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살림하는 남자들, 뭐 MBC, SBS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면 우선 MBC에서는 조선 변호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31일부터 방영을 해서 지금 스토리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며 절정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9시 50분부터 방영이 돼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와 어느 정도 딱 겹치는 시간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최고 시청률이 2.3%를 기록했던 조선 변호사 드라마입니다. MBC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입니다. SBS의 장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3년 4월 28일 얘는 방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합니다. 12%나 나오고 있어요. 이 방송 역시 9시 50분에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MBC와 SBS 그리고 기존의 KBS의 경우에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3, 4방송사에서 저녁 9시 50분에 정확하게 각자의 드라마를 내세워서 경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예능 방송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하게 KBS 2채널에서만 예능 방송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2%의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KBS, 그리고 나아가서는 SBS, MBC, 이 3개 방송사에서 MBC의 조선 변호사가 가장 낮은 시청률인 2.3%를 보여주고요. 2위가 어디죠? 바로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예능 방송, KBS의 예능 방송이 5.2%고요. 그리고 1위가 어딥니까? SBS의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12%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청률은 들쑥날쑥하지만 최고 시청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2등을 하고 있던 이 KBS 측에서 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를 잠시 멈춰두고 임영웅님의 KBS 단독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방송을 방영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MBC는 잡고 있지만 1등을 하고 있는 SBS 내가 너희들 한번 잡아보겠다. 요런 굉장히 전략적인 심리로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을 이 5.2%가 나오는 예능 방송을 빼고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토요일이 굉장한 지금 경쟁률이 폭발하는 시간대다. 여기 엄청나게 지금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EBS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방영을 합니까? 일요일 날도 임영웅님이 방영을 하죠. 토토토 방영하고 11 이렇게 방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느냐. 자, 기존에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또 이 KBS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건 2.4%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채널을 보면 물 건너온 아빠들, 미운 오리 새끼. 자, 이제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엄청난 간판 예능 방송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MBC 같은 경우 물 건너온 아빠들 2%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BS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오리 새끼는 11.5%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10%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15%라는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KBS 측에서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 건너온 아빠들 MBC는 2%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KBS의 자신들의 방송 예능은 2.4%. 역시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MBC의 조선 변호사를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이 시청률을 앞선 것처럼 이번에는 같은 MBC의 물 건너온 아빠들 예능 방송을 자신들의 걸어서 환장 속으로 예능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SBS의 낭만 닥터 12%의 시청률과 똑같은 SBS의 미운 오리 새끼 시청률이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방송 3사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꽉 잡고 있었던 건 어디죠? 맞습니다. 바로 SBS예요. MBC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KBS는 만년 2등을 벗어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이 SBS가 지금 예능방송이면 예능방송, 드라마면 드라마 모든 분야에서 지금 3사 중에 단연코 1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이 지금 이 SBS에는 엄청난 필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이 과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등등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쟁쟁한 방송 프로그램, 특히나 SBS의 12%, 미운 오리 새끼 11.5% 예측입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추석 특집으로 임영웅님의 KBS 단독쇼 때 시청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임영웅님의 시청률은 바로 16.1%라는 초유의 기록을 당시에 달성을 했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2021년도 똑같은 KBS 방송사의 단독쇼와 같은 시청률이 16%를 기록하는 순간 토요일, 일요일을 꽉 잡고 있었던 방송 3사의 1등인 SBS의 드라마와 예능방송 모두를 앞지르면서 가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KBS가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틀, 일요일 방송은 조정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앞에 1, 2, 3편까지는 조정을 어떻게든 이뤄내서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1, 2, 3편까지는 토요일 날 방영으로 KBS가 급선회했다. 급변경을 했다. 그 이유가 저런 방송 3사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KBS 단독쇼 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나훈아님을 제외하고는 16.1%라는 기록을 방송 3사에서 아직까지도 기록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울려 퍼졌던 똑같은 방송사 KBS에서 방영했던 신사와 아가씨 38.2%를 기록했던 신사와 아가씨를 제외하고는요. 임영웅님의 저 KBS 단독쇼 그것도 단편으로 끝난 방송 프로그램을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KBS의 이 속내를 조금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트 히어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와 아가씨 때의 38.2%의 기록과 단독쇼 때의 16.1% 야, 요 중간 기록만 나와도 우리는 초대박이다. 요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돼도 11.5% 그리고 12%를 기록한 SBS의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아주 많이 앞지르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를 KBS 측에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저 단독 예능 방송 SBS라고 그리고 지금 만년 꼴찌를 하고 있는 MBC라고 해서 이거 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영웅씨 이번엔 우리 방송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함께 해줬던 KBS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KBS 측에서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지금 오늘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기사가 나오자마자 벌써 연예기사부에서 최상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KBS에서는 방영 전부터 들썩들썩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대축제 상황이 조만간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증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팬덤의 등장, 조직 없이 조직화된 임영웅의 영웅시대 맞습니다.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화력을 광고계와 방송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팬덤 파워를 앞지를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 어떻게 소개가 됐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팬과 팬덤의 차이는 조직화된 파워와 파급력이다. 팬덤은 막강한 힘의 세력화를 이룬다. 때로는 내노라 하는 기업보다 움직임이 더욱 거세다.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팬덤은 임영웅의 영웅시대다. 공식적인 회원만 20만 명에 달한다. 정식 활동은 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팬심을 드러내는 이들까지 합한다면 그 응집력은 어마어마하다. 지금의 임영웅은 영웅시대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영웅이 가수로서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팬덤의 응원 문화가 그의 폭발적 성장을 만들었다. 영웅시대의 주인은 소속사 물고기 컴퍼니지만 그 안에서 팬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영웅시대는 전국 어디에나 손쉽게 지부를 설치하며 쉽고 빠르게 만들어져 갔다. 따로 회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룹 이름을 만들어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 100명까지 인원도 다양하다.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영웅시대 회원들은 도시락 봉사, 독거노인 정기봉사, 급식봉사, 산불 피해 기부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영웅시대의 한 해 기부 총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이들은 팬들의 새로운 기부 트렌드인 팬덤 필란트로피 현상까지 만들어냈다. 그게 무엇이냐? 뚜렷한 규칙 체계도 없지만 팬심이라는 신뢰를 담보로 기부의 규모가 해마다 확대가 됐다. 특히 미국, 중국 등 해외 영웅시대도 함께하면서 규모가 세계적이고 정기성까지 갖추게 됐다. 또한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인 게 팬덤의 특징이다. 영웅시대 역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성 이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홍보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회원들이 있다. 영웅시대를 포함한 일부 팬덤의 경우 연예 기획사보다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압박수단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다. 임영웅과 팬덤은 최근 연예계가 아닌 스포츠 업계까지 진출했다. 임영웅이 K리그 발전을 기원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시축에 도전을 했고 팬덤은 그 뒤를 따랐다. 시축 전 임영웅은 축구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경기장 밖에서는 상관없겠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그들의 응원 문화를 위해 영웅시대 옷은 잠시 벗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 양팀 어느 쪽도 아닌 그저 한국 축구의 팬이다. 일상복을 입고 양팀을 응원하자라고 당부를 했을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미담은 폭발했었다라고 나와 있죠. 똑똑한 팬 문화가 스타 시장을 움직인다. 영웅시대는 개설 이래 스타의 이미지와 커리어까지 고려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는 스타계에는 물론 관련 업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 오빠, 내 연예인 바라기는 끝났다. 기업 이상으로 조직화된 팬덤이 스타를 받쳐주고 끌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곳에 등장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의 영웅시대의 팬덤과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를
손수 만들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긴 기사의 칼럼으로 함께 소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슈퍼스타의 탄생과 슈퍼스타의 면모를 누구보다도 팬덤분들이 직접 일궈냈고 만들어냈다. 그러니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My Little Hero. 기대치가 어떻겠습니까? 들썩들썩이고 있지 않나요? 아마 요번 주가 지나고 당장 다음 주가 되면 뭐 티저가 됐건 예고편이 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을까? 전 요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이죠. 자, 연달아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